투표입니다. 이 강북동에서요, 투표하신 사람들을 관내하고 당일 투표한 사람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예. 당일 투표 293명이 했습니다. 293명, 추미애 후보 35.6%를 얻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는 51.5인데 당일 투표는 35.6이면 무려 15.9%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등교육 받고 초등학생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이용 후보는 간북동에서 당일 투표 529표를 얻었습니다. 64.3%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를 이겼느냐? 236표로 이겼어요. 이겼어, 236표를. 그 다음에 춘궁동입니다. 아마 추미애 후보는 이 동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는 광진구에서 오래 살았지요. 뭐 제가 광진구 행사할 때 뭐 추미애 맨날 뭐 행사장에 와서 제가 뭐 잘 압니다. 예, 잘 알아요. 그 김대중 판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를 제가 압니다. 예, 뭐 과거에 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국회. 정치하려고 다닌 거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안 됐을 때는 제가 국회를 늘 간 게 의안과에 가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요, 인쇄물이 말이죠, 수십 톤, 그냥 복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법이 통과될 때마다 제가 국회 출입을 해가지고요, 90년 초반부터 국회를 출입했으니까 33년이 됐습니다. 국회 출입한 지. 국회 출입한 지 33년. 칼럼도 어마어마하게 썼네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제가 국회 의안가에 가서 앞에서 말이죠, 그 법안 통과된 거, 자가용 뭡니까? 뒤에 트렁크에다가 한 보따리씩 제가 그 통과된 법안, 그 자료를, 인쇄물을 제가 싣고 와서 출판사에 전달하고 또 제가 원고 쓰고 칼럼 쓰고, 참 그런 시절이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참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자, 춘궁동입니다. 춘궁동. 아마 그 추미애 후보 이거 돈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춘궁동. 그러나 이제 13일 동안 뭐 운동했으니까 좀 알겠지만 춘궁동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391명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48.5%, 이용 후보 414표 얻어가지고 51.4표. 자, 이거 오히려 이용 후보가 더 많아요. 이런 일이 간혹가다 있어요. 왜? 워낙 그 동네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해도 사전투표에서 그 이용 후보가 더 높아요. 51.4.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나옵니다. 어쩌다가. 그러면 당일 투표 보실래요? 당일 투표 추미애 109표 얻었어요. 109표. 26.9%. 그런데 이용 후보는 295표를 얻어가지고요, 73.01%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야 뭐 186표를 이겼지만은 퍼센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 추미애 26.9% 얻었어요. 26.9%. 근데 이용은 73.01%. 이럴 때는요, 이렇게 인기 지역에서는요, 그 후보 인기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그 인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전투표도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요. 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초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초이동 관내 사전투표 추미애 후보 358표 49.04%를 얻었고요. 이용 후보 372표를 얻어서 50.95%를 얻었습니다. 초이동도 역시 이용 후보가 인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당일 투표 추미애 후보 272표 32.03%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용 후보는 초이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577표를 얻어서 무려 67.9%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이겼느냐? 305표를 이겼어요. 305표를. 예? 305표를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래동을 가보겠습니다. 이래동. 신도시 이래동이죠. 이래지구는, 성남도 들어가고, 하남도 들어가고, 뭐, 그런 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송파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래동입니다. 이래동. 자, 이래동. 관내 사전투표가요. 추미애 후보 3,014표 얻었네요. 54.8%. 어떻습니까? 사전투표는 다 50대지요. 네, 50대. 어떤 후보는 61%에서 63%인데, 그래, 이거, 추미애 후보는 다 50대, 50대. 응? 50대. 네? 50대. 뭐 40대 후반도 있긴 있지만, 자, 54.8%. 이용 후보, 부정투표했으니까 당연히 적겠죠. 2,480표를 얻어서 45.14%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래동의 당일 투표 어떻게 되느냐? 추미애 후보는 4,547표, 43.5%를 얻었는데 이용 후보는 5,895표를 얻어서 56.4%를 얻었습니다. 무려 당일 투표에서 이용 후보가요 12.9% 더 얻었습니다. 기가 찰령 아닙니까 이게? 예. 자, 감일동으로 갑니다. 감일동 마지막인데요. 감일동 관내 사전투표 추미애 후보 5,002표. 야, 감일동 엄청나게 조작했습니다. 65.1%를 얻었습니다. 예? 이용 후보 2,681표를 얻어서 이용 후보는 34.8%. 예. 그러면 이용 후보가 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65.1% 얻었다는 것은 이 감일동에서 인기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전투표에다가 뭡니까? 예, 유령투표를 넣으니까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전투표가 65.1%면 당일투표도 비슷해야 되죠. 그런데 당일투표는 형편이 없습니다. 5,470표를 얻어서요 51.4%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13.651에서 51 13.7%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없어요. 0에서 3. 예? 그런데 감일동에서 이용 후보가 당일 투표 5,164표를 얻어서 48.56%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감일동에서만 여러분 이용 후보가요 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감일동에서만 누가 앞섰느냐? 추미애 후보가 앞섰네요. 얼마? 5,470에서 5,306표를 추미애가 그 여러 곳에서 몇 군데입니까? 네? 몇 군데냐고요? 자, 한번 제가 천연동,
신장 1동, 신장 2동, 덕풍 1동, 덕풍 2동, 간북동, 충국동, 초이동, 이래동, 감일동 10군데인데 10군데 중에서 당일 투표 9곳을 이용 후보가 이겼어요. 그리고 감일동에서만 추미애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06표 이긴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그 구독자 중에 이거를 좀 인쇄물로 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자필로 다 쓴 겁니다. 자필로 다 써가지고, 지금 이걸 편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필로 써가면서 지금 이걸 직접 방송하는 겁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추미애 후보가 66.5%를 얻었고 이용 후보가 34.4%를 얻었는데 이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외 부재자 투표는 이건 뭐 그저 먹기인데 계산 안 했습니다. 계산 않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계산해 봤습니다. 추미애 후보 퍼센테지로만 계산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자, 추미애 후보입니다.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58.0, 47.3, 52.4, 55.2, 55.7, 55.6, 51.5, 48.5, 49.04, 54.8, 65.1 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53.92표로 53.92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53.92. 그러면 추미애 후보가 당일 투표도 50% 이상 얻어야 돼요. 50%. 53%니까 비슷해야 되잖아요. 51%가 됐든 49%가 됐든 52%가 됐든. 그런데 당일 투표 34.9, 45.6, 43.2, 44.3, 44.8, 35.6, 26.9, 32.03, 43.5, 51.4. 아, 높은 숫자도 하나 있네요. 인기 좋은 지역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40.169 이렇게 나왔습니다. 40.169. 그러면 여러분, 추미애 후보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표 차이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용 후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용 후보의 사전투표입니다. 41.9 계속 떨릴 수밖에 없죠. 52.6 그래도 높은 숫자입니다. 이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47.5, 44.7, 44.2, 44.3 비슷하지요. 막 40대야. 48.4, 51.4는 인기가 좋았던 지역입니다. 이게 사전투표라도. 50.9 인기 좋았어요. 45.14, 34.8 평균 내니까 이용 후보는 사전투표 45.99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후보는 사전투표가 53.9입니다. 자, 평균 8%가 높습니다. 8%를 평균적으로 투입했다는 거야, 사전투표를. 당일 투표입니다. 이용 후보 65 높죠. 54.9, 50% 넘으면 엄청난 거 인기 좋은 거예요. 56.7, 55.6, 55.1, 64.3 대단한 겁니다. 73.01도 있네요. 대단한 겁니다. 67.9 대단해요. 56.4, 48.56 평균 내니까요. 당일 투표가 무려 59.74를 얻었습니다. 59.74 평균.
그러니 이용 후보가 압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당일 투표를 보면은요, 추미애 후보가 40.169, 이용 후보 59.74, 차이값이 19.57%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용 후보가 대단하게 압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뭐 이용 후보가 9,000표를 이겼다, 5,000표를 이겼다, 나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잘못하면 숫자 한 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소수점까지 소수점을 내서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요. 여러분,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행정부가 집행을 잘못하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법부가 바로 검찰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전 노조위원장 한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저기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이 해킹도 가능하단 말이죠. 서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 이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개개인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이용 후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